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제 정보 서비스 위케어 운영하는 어나더스 대표 박준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저는 영양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영양제 광고도 많고 하는데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제 이름은 박준동이고 원래도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 전공하고 회사에서 전략기획 주요 마케팅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어나더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어나더스라는 회사를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냐면은 사실 회사에 가면은 영양제 책상마다 다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래는 그룹 사내벤처로 시작해서 위케어 서비스 만들다가 작년에 퇴사해서 이제 어나더스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자, 영양제 관련된 지식과 정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실질적으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들도 영양제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서 제가 이 사업 준비하면서 의사나 약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또 실질적으로 의사랑 약사님들 중에서도 영양제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혼란스럽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영양제에 관련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그냥 업자들이 놔두고 있지는 않겠죠. 실질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한 6천 건 되는 게 2018년도에는 11,000건이 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또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를 못 먹다 보니까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이상 사례인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차에 숙련된 약사님 모시고 그 약사님 직접 검수한 영양제 성분, 함량, 첨가물 같은 정보를 드리고요. 또 실사용자의 리뷰, 그다음에 실시간 가격 비교 통해서 영양제가 천차만별 매일매일 가격도 달라지는 것들이 좀 심한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위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저희 위키아는 사실 요즘에는 유튜브들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약사 유튜버도 있고, 의사 유튜버도 있고, 파워 블로거들도 있고,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좀 차별점이라 한다면은 그분들은 아무래도 더 전문가니까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지만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한테 맞춰서 할 수는 없다는 점. 비유를 들자면은 그분들은 방어랑 참치를 잡아주는데 나는 도미가 먹고 싶다. 그런데 도미를 먹을 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는 위케어를 통해서 그런 도미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서 본인이 직접 도미를 찾고 낚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영양제를 찾는 걸 도와주는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기 전에 이 건강 관리가 무엇이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규칙적인 운동하면 되고, 균형 잡힌 식습관 갖추면 되고, 충분한 수면 갖추.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면은 모두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취향이라던가 아니면 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균형을 이루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허점이 있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용도로 영양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과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영양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을 해보면 사전적 정의는 영양 성분을 배합해서 정제나 음료 등의 형태로 막 복용과 체내 흡수를 쉽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나 건강에 도움되는 것들 그거 다 영양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공급자들의 이게 시선에서 본다면은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그런 영양제들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고요. 일반의약품은 쉽게 생각하면 약국에서만 파는데 의사랑 치과 의사들한테 처방 안 받고 약국에서 그냥 흔히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의약품은 그런 기능성과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영양제를 드시면은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도 실제로 효과를 누리시는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기대를 조금 접어두시고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저희 주제, 나에게 맞는 영양제 어떻게 찾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고 계시면 한번 좋아요 눌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영양제를 먼저 먹기 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선호하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국내 제품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좀 배송 기간이 걸리고 배송비를 더 들이더라도 해외 제품을 먹을 건지, 아니면은 나는 함량이 높은 것보다는 유기농 성분이 좋아. 아니, 나는 그냥 스펙으로 봤을 때 그냥 함량 높은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알약으로 먹는 게 깔끔하고 좋아. 아니야, 나 알약 못 먹어. 막 분발로 먹을래. 아니, 나 맛없으면 못 먹겠어. 뭐 추어블로 먹을래. 굉장히 선호가 다양합니다. 선호가 분명할수록 영양제 스펙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근데 선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영양제도 꾸준히 먹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호도를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제일 좋은 스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영양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82%가 함유 성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성분 분석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분 분석표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분 분석표 보시면 이게 왼쪽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성분 분석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해외 영양제 성분 분석표가 있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살짝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이고 비슷하게 이렇게 성분 분석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거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함량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조건 넘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분표에 우리나라는 무조건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이 있습니다. 사실 조그만 알약인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보고 이 다섯 가지 성분을 제외한 성분들이 진짜 주요한 성분들이고요. 이 성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분들을 검색을 해보셔서 식약처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게 내가 원하는 기능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광고를 할 때 부원료라는 것을 많이 광고를 해요. 사실은 부원료는 함량 표시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미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원료는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원료라고 자랑하는 것들은 제껴두고 스펙이 똑같을 때만 부원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능성 성분을 중심으로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동양인들은 알레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꼭 원료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유발 원료를 꼭 이렇게 보시고 같은 그 유발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공장인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권장 섭취량과 섭취 방법 이걸 안 지켜서 탈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식전이나 식후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장 섭취량과 권장 양을 항상 봐주시고요. 그 밑에는 원재료 및 함량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재료를 봤을 때 알레르기 원료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연인지 활성형인지 일반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케어 사용해 주시면 바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캡슐 기재 이런 것들이 첨가물입니다. 거기서 또 보면 대두, 돼지고기, 함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량 탄수화물 위에는 보실 필요 없고 밑에가 실리마린, 비타민 B1 이런 것들이 기능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기능성 성분을 보시고 실리마린 간 건강이 좋다. 나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걸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몇 점 기준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고민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비교를 할 수 있을 때 정확한 이런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지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제품은 서플리먼트 팩츠라고 되어 있고 또 기능성 성분은 거기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옆에 괄호로 해서 원료도까지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other ingredients라고 해서 첨가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해외라 영어라고 이게 넘어가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caution, 주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들 기준이에요. 사실 권장 섭취량이 인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주의사항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꼭 보시면 되고 진짜 나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식품안전나라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해외 제품들을 어느 정도 검색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안정성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정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기 뭐 밀크시슬 밑에 뭐 단델리온 이렇게 적혀 있는 성분 함량이 있는 것들이 기능성 성분이고요. 해외는 또 친절하게 가장 중요한 성분에서는 볼드 처리해서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몇 점 기준의 함량이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밑에 하는 인그리디언트처럼 하는 게 첨가물이고 이 첨가물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는 보면은 뭐 효모라던가 이런 것들 안 들어갔다, 글루텐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기 때문에 내가 뭐 밀가루에 민감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거 보시고 피하시면 되고요. 꼭 GMP 시설에서 생산한 그런 제품을 꼭 드시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권장 섭취량, 섭취 방법, 그다음에 주의사항 꼭 이렇게 보시고 섭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굉장히 귀찮고 네이버, 구글, 뭐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다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싫으시면은 저희 서비스 쓰시면 됩니다. 저희 서비스 보시면은 성별 연령에 따라서 성분별로 권장 섭취량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적정량인지 초과가 되는지 미달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성분 클릭하면은 네이버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약사님이 직접 정리한 정보고요. 뭐 결핍증, 뭐 섭취 방법, 효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뭐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저희 서비스로 활용해서 이렇게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저희 오늘 주제가 또 코로나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블루에는 어떤 영양제가 좋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또 추천을 한번 드리려고요. 실질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좀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그냥 성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우울감이 와서 하는 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향이 대구라서 저희 가족들도 좀 코로나 블루를 좀 겪었어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는 아직까지 없어요. 사실은 약도 지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그런 영양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그런 성분이고 저희 나라 사람들이 특히 부족합니다. 거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더 부족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음식에도 소량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음식으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영양제로 드셔야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야외 활동도 평소에도 없을 뿐더러 코로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영양제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요. 햇볕을 쬐을 때도 선크림 바르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비타민 D는 사실 뭐 만성 피로에도 효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뼈의 형성 유지, 칼슘 흡수를 되게 높여주기 때문에 뼈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안 받으면 우울하잖아요. 그게 비타민 D가 없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또 수면이 힘들 때는 이게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사로 처방을 해줄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요즘에는 뭐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400에서 4000 IU 정도를 먹는다고 하는데 안 드신 분들은 저는 4000 IU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드신 후에는 2000IU, 1000IU 이렇게 해서 그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태아닌입니다. 태아닌은 잘 모르시겠지만 녹차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도 좋고 우울증에도 굉장히 좋고 또 공부할 때 되게 좋아요. 집중력, 뇌의 알파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험생들이 태아닌 먹었을 때 되게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태아닌 같은 경우에는 수면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수면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완화돼서 그렇게 해서 잠을 잘 드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면 유도하는 효과는 없지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받고 있을 때는 태아닌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권장 섭취량은 200에서 25, 250ml고 250ml인 걸 드시면 좋고 뭐 선태아닌 같은 그런 뭐 L태아닌 뭐 태아닌 앞에 뭔가 붙는 그런 특수 원료를 드시면은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코로나 치료에 쓰이기도 한다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한테도 계속 문의 들어온 것은 바로 면역력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면역력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비타민 C는 뭐 제일 유명한 영양 성분이기도 하고 면역력에도 좋고 피로에도 좋고 또 피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드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하고 하루에 1000ml 한 알 정도 먹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를 엄청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메가도스라 해서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도하시는 건 좋지만 안 맞으면은 금방 빨리 중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비타민 C는 영양제보다는 과일, 채소 위주로 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간혹 가다가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뭐 많은 영양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많겠지만은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거 세 가지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영양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는데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영양제를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운동이랑 좋은 식습관, 그 다음에 수면, 충분한 수면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조금 부족할 때 영양제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다이어트 영양제들이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 평점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하시려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해야 되는데 영양제 하나만 믿고 그냥 막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효과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을 하는 것에서 영양제는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영양제 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 위케어 서비스 이렇게 다운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가 아직 초기라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피드백을 받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 좀 더 유용한 기능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개발하고 그래서 좀 더 도움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Q&A 시간에 드릴 건데 만약에 제가 이게 또 시간상으로 이게 부족한 게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서는 저희 위케어 통해서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케어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직접 이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동 대표님의 영양제 얘기해 주신 부분 많이 유익하게 잘 들으셨나요? 뭐 유익하셨다면은 한번 하트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눌러주신 거 보니까 많이 유용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그래서 박준동 대표님께서 직접 질문을 선택해서 한 2개 정도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질문은 박준동 대표님께서 선택을 해주실 건데 한번 질문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뭐 선택하시면은 어떤 질문을 혹시? 네, 저희가 가장 좋은 시간이 따로 있나요? 이거 한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제 먹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적혀져 있습니다. 제품에 적혀져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이게 섭취 방법을 안 보고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똑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부원료라든가 그런 첨가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조사에서 가장 효과 있는 부분을 다 테스트해서 섭취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에 보시면은 이 섭취 방법 꼭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체적으로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기상 후 공복에 먹어라. 그다음에 비타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자양에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식사 후에 먹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전, 식후, 그다음에 뭐 자기 전, 뭐 일어났을 때 공복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드시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어떤 질문 혹시 괜찮은 질문 혹시 네네.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영양제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비타민 D를 추천을 하긴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저는 눈종합 영양제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직장인들이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고 저도 맨날 눈이 빠질 것 같아서 눈종합 영양제 안 먹으면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종합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 이런 것들이 눈에 좋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루테인 자체가 뭐 눈의 특정한 황반 변성이라는 데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종합 영양제는 자기한테 필요한 눈에 좋은 것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눈종합 영양제를 통해서 얻어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눈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은. 네네. 영양제 복용할 때 식전, 식후 기준이 있는 게 공복일 때 효과가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다른 음식들이랑 이렇게 부딪혔을 때 충돌을 하기 때문에 영양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은 제품을 보시면 식전에 먹으라고 하면 식간이라고 해서 먹는 그 사이를 해요. 근데 식간 기준을 사람들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밥을 먹고 난 2시간 후부터가 식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를 좀 공복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복에 드시고 식후에 드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식사 도중에 먹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위장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도 왜 식후 30분 뒤에 먹으라고 하냐면은 밥을 먹어야지 위장장애를 덜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영양제를 공복에 먹게 되면은 막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헛구역질이 굉장히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본인이 섭취 방법을 어겼을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되게 많이 듣는 것들 중에 영양제는 간에 무리가 된다. 음주 후에 영양제를 복용해도 되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감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효능이 센 만큼 실질적으로 성분도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영양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간이 약한 상태거나 음주 후면은 좀 간이 좀 약한 상태죠. 그럴 때 드시면 안 좋습니다. 저는 좀 피하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영양제에 들어간 간에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미미하긴 한데 몸이 안 좋은 상태면은 코로나도 보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항상 더 심하게 이렇게 뭐 질병이 온 것처럼 뭔가 질병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안 드시면 좋고요. 음주 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좋은 밀크시슬 하나만 먹습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지 다른 것들은 저는 뭐 사실은 밥도 안 먹고 웬만하면은 좀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서 밀크시슬 하나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저희가 해볼 건데 혹시 어떤 질문 제일 괜찮으실까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는 유산균은 언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가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가 바로 유산균인데요. 단순히 장 건강 때문이 아니고 면역을 도와주는 것들이 다 장에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유산균이 굉장히 좋은데 유산균에 대해서는 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유산균 하나로 알고 있지만 균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짜리도 있고 한데 유산균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는 기상 후 공복에 먹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취침 전 공복에 먹는 게 좋다. 어떻게든 공복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라도 방해되면 안 되고 사실은 저는 취침 전 공복에 먹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취침을 하게 되면은 그 공복 상태가 제일 오래 유지되는 게 취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을 취침 전에 공복하는 게 가장 좋지만 반대로 뭐 회식을 한다거나 내가 야식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취침 전에 못 먹는다면 차라리 아침에 꾸준히 계속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꼭 공복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4가지 정도 질문 그래도 되게 많이 함께 해봤는데요. 혹시나 뭐 영양제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싶다 하시면은 위키어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영양제에 대한 정보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첫 번째 세션 함께 해주신 박준동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